안녕하세요. 맥케니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자, HLB 계열사 이노베이션의 이제 뭐 자회사 형태인 베리스모가 새로운 이제 바인드죠. 클라우딘 6 표적하에서 고용암 카티 개발 착수 소식 기사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회사 형태인 이뮤노맥 테라피틱스의 항암 백신이죠. ITI 5000 관련해서 미국 임상 1상에서 첫 번째 환자 투약 소식 기사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AACR 이후에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갔다가 주식 병합 이후에는 반토막 밑으로 내려와서 작년에 저점까지 사실 내려가 버렸죠.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노베이션이 4월달 AACR까지는 이전의 가격 거의 뭐 29,100원,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24년도에 고가도 좀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 국내에서는 이제 카티 관련되는 종목들이 뭐 에클론이라든지 뭐 큐로셀, 그 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이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근데 이제 주식 병합 이후에는 이제 고가를 못 넘어가면서 오히려 작년도의 저가, 뭐 병합 전 가격으로 보면 2,000원, 뭐 1,400원대 그 부분까지 최근에, 그러니까 24년도 고점 대비하면 바닥 가격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최근에 8,440원대라고 하면 거의 거기에 준한 가격까지 빠졌다가 HLB 종목이 올라올 때 13,000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3일 연속 이제 연봉입니다. 이노베이션의 이제 완전 이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고용 관련되는 임상 전체 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3만원 부근에서 많은 언더로 빠지면서 다시 작년에 이제 저점 구간에 지금 놓여 있는 중기 관점에서의 바닥 국면에 다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 클라우딘 6를 표적하는 고용암 카티, 이 혈액암을 다루는 카티 같은 경우에는 타켓 자체가 좀 명확합니다. CD19를 대부분 하는데 이 고용암 쪽에서는 기존에 이제 이 고용암 카티가 베리스모에서는 메소텔린을 타켓으로 하죠. 메소텔린을 타켓으로 뭐 난소암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고용암 쪽에서 하는데 새로운 바인드를 발굴했다는 소식이죠. 이 바인드라는 말은 항체도 사실 바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이라고 하면 암세포에 표적할 수 있는 항원에다가 붙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뭐 항체도 바인드고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펩타이드도 이제 항체고요. 앞타머 같은 것도 뭐 이 바인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인드를 붙는 물질을 발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신규 고용암의 표적 바인드를, 그러니까 고용암 타켓에 그 단백질에 붙는, 항원에 붙는 바인드를 새로 발굴해서,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 표면에 클라우딘 6라는 이제 항원에 이제 결합하는 뭐 바인드, 이게 뭐 항체가 되든 뭐 펩타이드가 되든 이런 표적 바인드를 이 바인드만 바꾸게 되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이 키르카 플랫폼에 적용한다는 말은 이 플랫폼의 어떤 가치를 이 임상 진행에 따라서 크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의 확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용암 쪽에서 이 클라우딘 6라는 게 보통 이제 태아 때 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성인이 되면 대부분 많이 사라지는데,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이 클라우딘 6 이 항원이 많이 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켓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되어서 R&D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항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원을 인식하는 바인드를 이
도널드 시그 박사, 이분이 이제 도널드 시그 박사거든요. 시겔 박사인데, 이 베리스모의 창업자이자 유펜 페렐만 의과대학의 이제 연구팀이 발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술의 고용암 쪽에서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바인드를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항체보다도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바인드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항원을 선택적으로 인식해서 결합하는 겁니다. 예, 결합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뭐 그 모달리티가 다를 때는 뭐 카티라든지 ADC라든지 뭐 항체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모달리티에 따라서 작용하는 방식은 좀 다르죠. 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T세포 자극을 극다해서 특히나 이제 CD 그 H죠. 그러니까 킬러 T세포가 강성해서 이제 작용하는 구조가 이제 카티에서의 뭐 결합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혈액암 쪽에서 사용되는 DS191 이 바인드에 이어서 여기는 이제 주요하는 항원 자체가 뭐 어딘지는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바인드는 항원을 클라우딘 6를 타켓으로 하는 바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태아 조직에는 많은데 성인에는 거의 없는데 그 암종에서 이제 이 부분이 발현되는 그 타켓 항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모달리티에서 이게 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베리스모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바인드 외에 이제 새롭게 이제 이 클라우딘 6 결합하는 바인드를 또 이제 개발하면서 기존의 키르카 플랫폼의 기업 가치를 좀 더 증명할 수 있는 R&D가 지금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용암에서 보다 지속적인 항암의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차세대 세포 치료제다. 보통 이제 이 카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CDA 킬러 T 세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T세포 탈진이 많이 일어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제 키르카 플랫폼을 써서 이걸 지속성을 개선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딘 6라고 하는 고용암 표적에 이 키르카를 적용시켰다. 그래서 키르카 플랫폼의 잠재력을 다양한 고용암을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 베리스모의 가치는 계속 이제 증가될 수 있는 이 포텐셜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노베이션의 이제 공시에 보면 이 전환가액의 조정이 있습니다. 작년도 1월 달에 이제 CB가 발행이 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여기 보면 이제 미니멈이 9,590원이고, 맥스가 13,69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달까지만 해도 주가가 막 올라갔기 때문에, 4월달까지는 오히려 이제 전환가액 조정이 하향립 피싱이 아니라 상향립 피싱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랬던 것이 다시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하향립 피싱이 된 거죠. 하향립 피싱이 되면서 전환 주식 수가 이제 19만 주에서 25만 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오버행 이슈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 자회사인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기사도 좀 어제 나왔는데 이걸 좀 살펴봐 드리면, 그러니까 이뮤노믹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트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서 베리스모가 가지고 있는 키르카 플랫폼은 카티 중에서 T세포, 특히나 이제 CDA 킬러 T세포를 자극하는 형태로 탈진 때문에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뮤노믹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특징은 앞에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카티는 CD8 있죠. 그러니까 킬러 T세포를 주로 자극을 하는 형태인데, 유나이티드 플랫폼은 이게 아니라 헬퍼 T세포라고 하는 CD4 T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얘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어떤 좀 장점이 있냐면 직접적으로 이제 CD8 T세포를 자극하는 것은 이게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CD4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얘를 계속 이제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마치 키르카라고 하는 거는 T세포에다가 NK세포에 이제 키르를 접목시켜서 그걸 극복한다라고 하면 유나이티드 플랫폼은 그 CD4를 계속 헬퍼 T세포를 자극하면서 그 CD8를 자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좀 극복을 하고, 이거 외에도 항체 생성 등 다양한 이제 항암 변역 반응을 유도시켜서 효과를 내는 어떤 구조니까, 이 카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그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삼중 음성 유방암, 그 앞에 삼중 음성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타켓 자체가 뭐 에스트로겐에 관련되는 이제 리셉터라든지 프로게스테론 리셉터라든지 허투 이런 것 대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삼중 음성 유방암, 유방암에서 한 10% 정도 차지하는 희귀 유방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켓이 하나도 없어요.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게스테론이라든지 허투가 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희귀한 거죠. 그러니까 약물 개발이 좀 어려운 쪽의 유방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타켓으로 ITI 5000이 됐는데 첫 번째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 1상이니까 그 안전성이라든지 약에 대해서 환자가 어떻게 견디느냐, 톨러런스를 따지는 내약성, 그 다음에 초기에 결국 유나이티드 플랫폼은 그 T세포 반영을 굉장히 좀 일으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학적인 활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이트에서, 그 다음에 환자나 그 처방하는 임상의가 뭐 일상이니까 그 약이 이제 그 이걸 알게 하는 이제 오픈 라벨 형태의 그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다. 그래서 단독요법뿐만 아니라 보조요법과의 병용법까지도 뭐 함께 검증을 한답니다. 그래서 유나이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 자가정포 리보헥사는 결국은 조금만 넣어도 계속 이제 그 단백질 자체가 계속 많이 만들어지는 효과적인 어떤 구조를 기술을 적용해서 항암 백신이니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형태의 그 후보 물질이다. 그래서 이제 항원은 이제 CT83하고 허브 K를 표적으로 해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CD4를 기반으로 해서 헬퍼 T세포를 먼저 좀 자극을 시켜서 CD8과 기타 이제 여러 항체까지를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보면 좀 장기적으로 좀 기대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임상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제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내년도 상반기에 좀 어떻게 될지, 다시 바닥 가격 근처까지 갔으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밑단에서 보게 되면 올해 4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작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한 4배 정도 이렇게 올랐던 흐름이 다시 원상태로 갔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 다시 또 이제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HLB는 뭐 자회사 형태인 이미노믹이라든지 그 이노베이션의 뭐 베리스모라든지 기타 이제 자회사의 파이프라인도 계속 확장은 장기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흐름이 돌파가 되느냐, 이걸 계속 뭐 체크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